안녕하십니까. 교육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며칠 전에 이 국감에서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국정역사 교과서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험지는 이미 배부됐어요. 시도교육청에. 근데 시험 기일 5일 앞두고, 시험을 6월 20일에 쳤죠. 5일 앞두고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가 몰랐는데, 그 국정감사 시청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 건의를 해서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육부에다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전격적으로 없애버렸다. 그래서 표지 상대인 대상인 3%만 시험을 보고 그 학생들만 평가 결과를 처리하고, 그리고 시도 단위라든지 또는 학교에다가 공지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도 교육감들에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는 목적 또는 취지가 무엇인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개별 학생이나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한번 알아보자. 그것은 국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거기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좀 구제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좀 바꿔보고 또 행재정적 지원도 좀 해야겠다. 그런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게 아시다시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선생님의 그 수업 이걸 이해 못한 학생입니다. 거기 기준은 이제 20%로 나옵니다. 그걸 100점 만점에서 20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퍼센테지로 20% 이하를 이해하는 학생, 그러니까 거의 수업을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좀 구제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 교육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교육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애자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끈질기게 없애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간, 학교 간, 시도 간의 등수 경쟁을 지금 일으킨다. 등수 경쟁이요. 학교 간, 학생 간, 시도 간. 그리고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여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높이고 있다. 업무가 지금 너무 과하게 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러기 때문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게 맞느냐 이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다 하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준이 뭐였느냐? 기초학력 미달 학생 20% 이하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 학생, 이 기초학력, 그 두 번째가 기초학력이죠. 이게 20%에서 50%요. 그리고 보통학력 이상, 보통학력 거를 기준으로 50%를 줬습니다. 이 세 단계로 있습니다. 원래 또 우수학생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수학생하고 보통학력 이상하고 합쳐서 보통 이상이라 해서 보통학력하고 합쳐서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대평가예요.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 찾아내자. 기준이 딱 있습니다. 20%. 그 다음에 기초학력만 가지고 있는 학생, 그 정도 학생, 기초학력이다 이 학생은 그게 50%. 그리고 50%를 넘는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이다. 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그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이 평가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공시하고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부형한테도 이렇게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방금 주장한 것이 뭐냐면 학교 간, 개인 간, 시도 간 경쟁이다. 근데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면 개인 간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초 미달이냐, 기초냐, 보통이냐, 이상이냐, 이것만 구분한 거지, 거기에 뭐, 몇 등이냐, 이거 전혀 없습니다. 특수 없어요. 또, 학교 간도 비교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교 간에 이렇게 등수를 비교하고 이거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시도 간의 비교는 있습니다. 시도 간. 그래서 시도 간을 이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다. 서울은 몇 %, 광주는 몇 %, 대구는 몇 %. 이 비교하면은 등수가 쫙 나오잖아요. 이거 나옵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해오니까 아마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해오니까 시도 교육감들이 좀 부담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지금 학력 문제를 시도 교육감들의 학력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뭐냐? 수능하고요. 수능하고 두 번째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없앴어요. 전수해서 표집으로 갔어요. 표집을 봐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감들이 한시름 놨습니다. 이제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성공적인가, 실패했는가, 이거 학력 면에서 그거를 평가할 만한 척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도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를 한다 그거거든요. 절대평가를 해놓으면 거기도 또 이렇게 시도 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시도 간 비교가 쫙 되죠. 수능도 이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육감들이 좀 편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그러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 비교 아닙니다. 학교 비교 아닙니다. 교육감, 그러니까 시도감 비교가 쫙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을 타행 운행한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학교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거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이걸 해라 이런 것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 업무가 과다하다,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높이는데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를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근데 그걸 왜 문제 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수평가에서 표준평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과거에 주장했고 지금 현재도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표집으로 바꿨으면 그 3%의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까지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시험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집단 학생들이, 모집단이란 말은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 모집단 학생들은 전부 시험을 봐야 돼요. 이번에 시험지를 배부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3% 보고 나머지는 안 봤다. 모르겠어요. 본 교육청도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도교육청이 안 봤습니다. 그 시험을 보여줘야 같이 봐요. 같은 시간에. 그래야 다음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표집 학생들 3% 학생들을 성적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공시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전체 학생들이 봤으니까 얼마든지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애들이 어느 수준에 있구나 이거를 분석해낼 수가 있죠. 학교에서도 분석해낼 수 있죠. 선생님들도 우선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을 성적을 모르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도 우리 애들 성적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3%만 보고 시험만 보고 거기만 그 애들만 비교 분석하고 공지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공지 않는다. 이건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시험을 봅니까?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은요, 그 지역 교육 수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을, 자기들의 어떤 교육 철학에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적, 의도적, 가치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같은 것도요, 되게 성적 시험 그러면은 뭐 비교, 경쟁 막 이런 걸로 지금 막 없애보려고 하는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국적으로 한번 봐가지고요. 시도 단위로 비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 비교할 필요는 없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로, 전수평가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려면은 전수평가로 않고 표집평가로 하려면은 시험은 모집단 전체를 같이 보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똑같이 갖춰줘야죠. 그리고 나서 표집 평가를 본 대상을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알려주자. 고시하자. 그래야 그 평가의 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수평가하면은 너무 노력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평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표준평가는 보고 그대로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표본조사하고 똑같죠. 표본조사. 예를 들면은 이 표본조사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체력 실태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 체력 실태를 알아본다, 검사한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들을 집단을 표집해서, 그래가지고 그애들만 이렇게 검사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 나머지는 학교별로라든지 개인별로라든지 자기 체력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보고 비교할 수는 있어요. 이게 표본조사입니다. 이게 표본조사하고 표집평가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표집평가요?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교육감들이 그 지금까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그 성적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 5년간 것을 지금 내가 한번 쫙 뽑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2012년에서 2016년간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것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 1, 2등이다.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뜻입니다. 등수가 1, 2등으로 갈수록 나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을 보면요. 5년간을 비교한 겁니다. 5년간. 2012년에 2016년간 거기 제가 보여주는 그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제가 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요. 중학교 3학년, 그 5년간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걸 쭉 보면은, 중학교 3학년을 이렇게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는, 1, 2, 2, 3, 이건 지금 성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말합니다. 많은 이제 시도를 말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 지역입니다. 저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이라 합니다.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교조 성향 교육감이 13분 아닙니까? 거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기초학력 미달 순위가 10위 내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가 뭐냐? 전부 다 정교조 성향 교육감이에요. 그럼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 네 분이죠. 네 사람입니다. 그 지역은 네 곳이에요. 거기는 11위, 12, 15, 17로 됐어요. 그러니까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 지역이 훨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데 이거 말씀드려도 됩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울산은 좋습니다. 17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쩌냐? 고등학교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쭉 등위를 쭉 봐보세요. 그 점수도 보시면 돼요. 점수하고 등위까지 제가 다 해놨습니다. 고등학교는요, 1위부터 11위, 중학교는 10위까지요. 11위까지가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에요.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필이면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이 지역이 이렇게 성적이 나쁜가? 그리고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은 12, 14, 15, 17. 이렇게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좋습니다.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시도교육청별 2016년도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2016년 성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고등학교만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보면 이것도 비슷해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11, 15, 16, 17. 15, 16, 17. 여기는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 지역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 좋다는 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지역은 교육과정을 좀 뭐라 할까요? 비정상적으로 운영했지 않느냐. 이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비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아니다. 이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학교든 또 특목고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든 특수고등학교든 모든 학교가 다 이것은 20% 이상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그 20% 이상 여기를 좀 뭐랄까 줄이려고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012년부터 16년까지를 또 이렇게 얼른 보면요. 거기가 보면 서울이 1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서울이 1위입니다. 5년 동안에.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서울이 1위, 경기가 2위입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학교가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곳인데 이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이걸 관리하면서 성적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육부 장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런 대답을 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들이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다 그랬습니다. 교육감들이 제기해왔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도 시도 교육감들이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도 그 주장했잖아요. 상당히 시끄럽죠. 계속 지금. 그런데 자, 그것이 교육감들이 주장한 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서 교육감들이 주장했다.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교육 가족들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라. 이것은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가족들이. 교육 가족 그러면 아마 학부모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 지금 학부모들이 과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싫어하는가? 보지 말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대부분 학부모들은 저는 그걸 안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잘못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보내죠. 자, 누구든 학교 보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보내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수학은 어느 정도 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국어는 어느 정도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요. 그 척도가 뭐냐?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서 봅니다.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평가는 국가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시험을 내고, 교육과정 평가에서 시험을 내고, 전국 단위로 시험을 봤을 때 좀 더 신뢰롭고 공정하고 그게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거 시험 보는데 그거 봤다고 해서 뭐 서열을 나온 것도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뭐 1등, 2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초학력 미달인 거 아닌가. 우리 애가.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안 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 해야죠. 저는 교직 생활할 때 정말 그런 것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과연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들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육감으로 지금 학생 교육을 하고 있는 내 지역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광주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해 볼 때, 또는 광역시들을 싹 같이 비교해 볼 때, 대전, 대구, 인천 뭐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근데 보지 말자. 안 봐버려요. 표지만 보자. 공지도 하지 말자. 그럼 앞으로 중학생들의 학력을 우리가 뭘 보고 알아낼까요? 시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교육감 편하죠.
예, 성적하게 관심을 안 두니까. 그 학생들 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가지고, 뭐 사고를 기른다, 뭐 창의를 기른다, 융합형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기본은요, 지식입니다. 창의력의 기본은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창의력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요,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걸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할 때, 아니, 학교 보내놓고, 그냥 뭐 성적이 어쨌든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럼 어쩌습니까? 중학교 아이들, 앞으로 지금 1학년들은 지금 뭡니까? 자유학기제 그래가지고 또 일기학년가 이제 안 봐버리죠. 학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험 안 봐버리죠. 또 아마 내신 시험 성적, 이거 아마 절대평가로도 바뀌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물론 절대평가 그러면요, 목표가 딱 정해졌으니까 그 목표 달성도만 보면 또 됩니다. 그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발달적 교육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절대평가지요. 그러나 어떤 점으로 봐서는 평가는요, 서열도 나와야 됩니다. 비교와 경쟁 없는 학교가 행복하다.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외향성 있는 학생들은요, 비교와 경쟁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옆 학생하고 비교해요. 경쟁하려고 해요. 이번에 내가 지면 또 따르려고 하고요. 내가 수능 봐서 정말 좋은 점수 따려고 하고요. 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와 경쟁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학교를. 조건 평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성적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교육부 장관은 뭐라겠냐. 교육 가족들이 계속 제기해왔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 있다 없애버려라. 제기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시도 교육감들은 이 평가 결과의 교육청 비교 이것을 많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 부담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평가예요. 교육감 평가입니다. 그래서 AC 도 교육감 그러면 이게 서열이 쫙 나와보니까요. 그게 딱 나와보니까 교육감 평가지 않습니까? 없애본 게 좋죠. 그래서 없애버렸으니까 잘했습니까? 이건요, 교육의 발전이 아니고 교육의 퇴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지적 성취도, 이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피사 있죠? 이 국가 성취도 평가요. 국제 단위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피사,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피사 있습니다. 피사. 이 피사 성적도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지적 성취도로 높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행복한 학교. 우리 애들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8년간을 해왔잖아요.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져 버렸냐 이 말입니다.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지역에서. 그 말은 뭡니까? 이 애들은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너무 불행합니다.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해 놓으면서 행복한 학교, 뭐 질문 있는 교실, 뭐 토론 학습, 질문 토론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 시험도 봐가지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도 봐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왜 너희들 잘못 가르치냐,
우리 씨가 이렇게 성적이 나쁘다. 좀 열심히 좀 해라 하고 얼마든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냥 시험 없애불자. 표본 집단, 표집 집단만 시험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통계 내서 그냥 알고 있자. 이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표집을 한다면은 표준을 한다든지 표본을 추출해 놓으면요 그게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지금 3%를 뽑았는데 그게 97%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가 그 결과를 가지고요 97%를 그 특성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봐놓고 거기에서 결과를 이렇게 평가 결과를 분석해 나가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은 보나마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하려면은 이제 우리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평등사상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그건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뒷받침 없이는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좀 더 우리 학부형님들이 이제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도 이 학부형들이 원한다. 이러니 학부형들이 과연 원하십니까?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없애보자고요? 이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모집단, 다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집단을 전부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날 시험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3%든 5%든 10%든 그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그 표집 집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집 집단을 뽑아 가지고 그 학생들만 어떤 통계를 분석해요.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요. 평가 결과를 분석해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알려서 학부모까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그 성적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평가보다는 표집평가가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지금같이 시도별 학교에다가 공지를 안 한다. 결과를. 이건 차라리 평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치는 잘못되면 정권 바꾸면 됩니다. 경제요 잘못되면 경제정책 바꾸면 돼요. 국민들이 모두 전략하고 어쩌고 서로 도와가면 이거 됩니다. 근데 교육은요 한번 잘못되면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해서 이미 배운 학생들은 이미 자라서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자라가 버립니다. 세월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교육 정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 정부는 막 뭐든지 바꾸려고 해요. 지금 뭡니까 국정교과서 이미 바꿔버렸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바꿔버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또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하지요. 또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학교 내신 성적 전부 또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하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새로운 너무나도 그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다가 교육이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점진적인 변화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